이전 시간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피보험자 관리 쪽에서 취득일 또 상실일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나온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고용된 날에 보험 자격을 취득합니다. 피보험 자격을 취득을 하는데 취득 의제되는 파트가 이제 시험 문제 함정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10조, 10조 2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10조 파트는 적용 제외되는 부분에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그다음에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 단 3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자 빼고 그 부분이 이제 10조 부분이죠. 10조 중에 하나 더 있었던 게 뭐예요?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이것도 제 대상이었죠. 당연히 65세 이전에 계속 일을 하다가 65세를 넘어간 사람은 아니고 그냥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를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10조 파트고 10조 2는 외국인 근로자로서는 당연 적용을 받지 않죠. 당연 적용을 받는 파트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자. 여기는 당연 적용을 받는데 그쪽 적용을 받지 않는 것들은 F4라든가 F5라든가 D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신청해야 되는 것들 F4였죠. 당연 가입자들은 있었죠. F5는 당연 가입이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법령 4장 5장에 있는 것들이 4장은 실업급여 파트고 5장은 육아휴직급여 파트예요. 이쪽은 또 적용을 안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고용된 날에 돼 있고 적용 제외 근로자였다가 이 법을 적용받게 되면은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보험관계 성립일 이전에 근로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관계 성립 한 날, 한 다음 날 아니에요. 한 날이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상실일로는 나오죠. 적용 제외 10조 및 10조 이하에 대해서 적용 제외 근로자가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 대상자가 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은 당연히 소멸한 날. 근데 이직과 사망의 경우는 이직한 다음 날, 사망한 다음 날. 요것들은 이 시험 문제 나온다 했죠. 예. 그래서 피보험 자격에 관한 신고는 사업주가 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취득 상실의 신고 의무가 면제돼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수급인의 신고 의무도 있고 하수급인의 신고 의무에 공사 종류가 쭉 나와 있었죠. 건설업, 정보통신공사, 그다음에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관리시설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피보험 자격 확인을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 이직했을 때 내가 피보험 자격 취득을 언제 했고 언제 상실했는지 왜 그러냐면은 피보험 기간과 관련돼 있잖아요.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 급여 수급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격 상실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장관이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장관은 청구가 있으면 청구 또는 직권이 있으면 확인한 다음에 해당 관계인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중자격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자 제3장으로 넘어갑니다. 제3장. 이거는 이제 앞부분이었고요. 제3장 우리가 강의할 부분이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우리 이제 제1조 목적이 있었죠.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직업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잖아요. 또는 일반 폴텍 같은 데 가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교육수당이 나오잖아요. 직업훈련 수당이 나와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직업훈련 수당을 추가로 받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여기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라고 나오죠. 피보험자, 그러니까 근로자도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피보험자였던 자라는 것은 과거의 근로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였던 자도 할고 그 다음에 취업의 의사를 가진 자, 실업 상태에 있는 자죠. 과거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실업 예방 취업 촉진, 고용기회 확대, 직업능력 개발 향상 기회 제공 지원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한다고 했죠. 또 사업주에 대해서 인력 지원 사업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파트에서 나온 것 중에 우선 지원. 제가 예전에 직업학교를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사장은 아니었고 직업학교에 강사로 있었는데 직업학교 강사로 있다가 처음에 그 직업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노동청에 들락날락하면서 행정 서류를 처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지 아닌지에 강의 카드가 나오잖아요. 수강 카드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더라고요. 지원금이 달라지고 지원 일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냐 아니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여기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호가 여러분들 교재에 시행령 별표 1에 있어요. 일반 제조업으로는 500명 이하. 그 외에 일반 사업들이죠. 광공업, 운수, 창고, 정보통신, 뭐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 요거는 또 300명으로 돼 있죠. 일반 제조업 공장은 500명 이하니까 거의 다 대기업 말고는 거의가 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되겠죠. 그 외에는 300명 이하. 그다음에 특별히 일반 숙박 음식점, 일반 숙박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금융 보건업, 여고 관련 서비스, 도매 소매업. 일반인들이 제일 많은 쪽에는 200명 이하 사업장을 얘기합니다. 여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자의 인원수, 일반 제조업은 500명 이하, 기타 사업은 30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것은 도매 소매업,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숙박 음식점 이런 쪽은 200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거의가 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소기업법이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곳, 중소기업으로 인정은 또 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됩니다. 근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있다가 일반 제조업체가 상시 고용 근로자가 450명, 460명 연간 평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가 느닷없이 사업 확장이 되면서 한 1000명 늘어납니다. 그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벗어났죠. 이런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도 향후 발생 연도 그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자격을 부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되겠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그리고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케이스 인원수입니다. 인원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지금 몇 가지 인원수가 나왔어요. 500명, 300명, 200명, 뭐 기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500은 제조업 그리고 일반 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도소매, 금융, 서비스, 음식점 이쪽이죠. 인원수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당연히 된다겠죠. 중소기업법에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 확대가 됐습니다. 기업이 확대됨으로 해서 중소기업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5년간은 지위를 유지한다겠죠. 5년간. 그 발생연도 다음 연도부터. 그래서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500명인지 400명인지 300명인지 셀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셀 수 있는 기준이 전년도 매월 말 현재예요. 현재 근로자 수를 따지는데 근로자 수를 전체를 다 더해서 매월 말 전년도 매월 말 그러니까 12월, 11월, 10월 뭐 전체가 월별로 근로자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걸 다 더해. 다 더한 다음에 조 개월 수가 그러니까 일한 공장 가동했던 날 그 개월 수가 몇 개월이냐 얘로 나누어서 근로자 수는 매월 통계가 나오겠죠. 근데 일 안 하는 달도 있어요. 일 안 하는 달은 빼서 나눠주라는 얘기죠. 근데 공동주택 관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무소별로 보통 경우에 주택관리를 하는 사업체들은 주택관리 사업자 등록을 해서 거기에 아파트 관리소장들 직원들을 이렇게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죠. 근데 아파트 단위별로 근로자 수를 따집니다. 전체 사업자를 하지는 않아요. 주택관리 용역업체 있죠. 주택관리 사업업체.
이거 강의를 듣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자기 아버님이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단위별로 근로자 수를 나눕니다. 근데 상시사용 근로자 수를 따질 때 근로시간 60시간, 1개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0.5명을 곱해주고 단시간 근로자죠. 미만인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 수에서 빠진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 근로자는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한 명이 아니고 0.5명이다 이렇게죠. 하나의사업주가 둘 이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하기 좀 힘들면은 임금 총액이 더 많은 곳, 매출액이 더 많은 곳이 기준 사업장이 되겠죠. 해당 연도에 보험 연도라고 그러죠. 해당 연도에 근로자 수가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의 지원이 있네요. 고용 창출의 지원. 자, 이런 그 법 조문이 있어요. 고용노무자는 법 제20조, 지금 고용창출의 지원이 20조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공부하는 방법론, 법 공부하는 방법론 하나 가르쳐 드리면은 보통 여러분들 이제 노트북도 많이 쓰고 집에서 컴퓨터 앞에 있는 책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때 법제처 종합법률센터라는 데가 있죠. 법제처에 국가법률 종합법률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를 여셔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고용보호법을 딱 띄워놓으세요. 그럼 왼쪽에 예고된 법률이 있고 지금 현재 시행되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파트별로 쭉 뜨죠. 그러면 그게 자기가 원하는 법률, 가장 기본적으로 띄워놓은 건 현재 시행되는 법률이잖아요. 근데 고용보호법을 띄워놓게 되면은 제일 왼쪽 위에 2020년 8월 28일 날 시행된다고 하는 법률이 하나 있고 2020년 2월 28일 시행된다는 법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8월 달 것은 중요하지 않죠. 2월 달에 시행되는 법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8월 28일인가요? 예. 그때 개정된 2019년도에 개정됐던 것들이 어떤 것들은 그해 10월 1일 날 시행이 됐고 2019년 10월 1일 날 시행이 됐고 그 어떤 것들은 2020년 2월 28일 시행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2020년 8월 28일 날 시행되는 게 있어요. 2019년 개정됐던 건 시행 일자가 세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행일 기준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8월 28일 날 시행된 것은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개정되는 법률 있죠. 개정되는 법률 쪽에서는 시험 출제를 잘 안 해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2020년 8월 28일 개정된 부분입니다 라고 다 표시해 놨어요. 그건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파트는 또 시험 출제를 또 잘 안 해도 되는데 국법으로 또 그 시험을 내기가 또 그렇잖아요. 어차피 바뀌는 부분인데. 그래서 국법으로 시험 내지도 않습니다.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제20조가 뭐로 돼 있죠? 20조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노무자는 고용 환경 개선, 근무 형태 변경 등 고용 기회를 환경 개선을 하고 형태 상교대를 4교대로 바꿨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용 기회를 확대한 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얘기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 필요한 지원이란 게 돈이죠. 돈 말고는 없잖아요.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임금 일부도 지원을 하고 시설비도 지원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함께 하기를 통한 실업자 고용, 고용 환경 개선을 통한 실업자 고용. 고용 환경 개선이니까 시설 그 개선이겠죠. 시설을 변경을 하면 또 인원수가 늘어나잖아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무 형태 실업자 고용. 시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긴 하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고용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기업의 실업자 고용. 고용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해주면
실업자들 자기 회사 써가지고 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까 지금 나왔었죠. 우선지원 대상 기업 500명, 300명, 뭐 200명 나왔었잖아요. 그럼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전문 인력을 고용합니다. 연구원들. 그 다음에 임금 체계를 바꾸면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합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 중고령자 에 대해서 노인들을 채용하는 거죠. 노인들을 채용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뭘 한다? 고용 창출을 했다는 감사해서 국가에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무엇을 해준다? 지원을 해주겠다. 고용 창출 지원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때요? 고령자, 중고령자의 채용, 15세 이상 34세 이 숫자 조심하세요. 15세 이상 34세 청년 실업자 고용, 고용 체계 개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실업자 고용을 안 했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그냥 실업자 고용이 아니고 전문 인력 고용이라고 했잖아요.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는. 그 다음 이제 고용 조정의 지원이 있어요. 고용 조정의 지원. 이 21조 항목을 보게 되면요. 개정이 시행일이 2020년 8월 28일로 나온 게 있죠. 지금 2029년 8월 27일 날 법 개정을 했는데 적용하는 것은 며칠이에요? 2020년 8월이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국법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국법을 봐야 되는데 국법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법하고 신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조문은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임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 파트를 적용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는 그 해당 항목이 들어간 거죠. 없다가 들어갔어요. 이게 개정이에요. 근데 그 적용을 언제 하겠다? 2020년 8월 달에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임금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로기준법은 없는 상태에. 근로기준법상에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 고용 조정 지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기가 변동되고 산업구조 변화, 사업 규모 축소,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산업의 몰락 이런 것들이죠. 사업 폐업, 전환 이런 것들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사업을 막거나 문을 닫거나 아니면 자동차 조선 사업 한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2018년도인가요? 자동차 산업 조선 사업 개떡을 쳤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용 조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용 조정으로 직장 잃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조선 사업에서 이직을 하고 자동차 산업에서 군산의 자동차 산업 GM이죠, GM. 거기서 이직을 하고 쌍용, 평택 이런 데서 이직을 하고 이직된 근로자를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럼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해 줬다 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 대통령 영해에서는 어떻게 이거냐면은 우선적 지원 사업주라고 해가지고 고용 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이 뭔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지정업종이라는데 그 사업주는 당연히 그 지정 조정 지원의 그 대상이 되겠지만은 그 사업주로 또 도급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도급을 하는데 그 원청 사업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에 들어갑니다. 그냥 도급은 안 되고 원청으로부터 제조, 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의 매출액 2분의 1 이상이 도급을 받는데 이런 얘기죠. A가 원청이에요. 여기 이제 원청 도급이죠. 도급이고 B가 도급 하도급을 받았죠. 하도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하도급 업자의 매출이 있겠죠. 매출 중에 2분의 1 이상이 어디서 온다? 여기서 오는 거죠. 원청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조정 지원 사업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업주가 이 하도급업자가 고용조정회에서 이직을 해서 실업자가 된 사람을 채용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고용 조정 지역이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군산, 거제, 울산 이런 걸 갖다 특별 고용 그 관리 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은 고용 조정 지역이 됩니다.